할리 데이비슨을 사고 싶은데 새 거 살 여력은 그때는 안 됐고 매장이 있는지도 몰랐던 상황이라서 처음에는 왜 노란색 장갑을 낀가 했었죠. 그래서 할리 데이비스 간판을 걸고 중고를 판다 이런 데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각 센터를 돌아다니면서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것들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슷한 거를 사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차에 어떤 한 가게를 가게 됐는데 거기 아저씨가 말을 잘하더라고요. 할리 좀 사러 왔는데요. 그랬더만 딱 보더만 일단 들어와서 앉으라고 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마디에 혹했죠. 자네는 딱 보니까 민수 스타일이구만. 민수 바이크가 필요하겠는데. 민수? 최민수? 최민수요? 자네는 최민수 바이크가 어울릴 것 같아. 기다려봐. 하면서 막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전화를 했냐면, 난데, 그 바이크 나온 거, 그거 누구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누구 거예요? 와, 정말 이 세계를 잘 알고 있구나. 그래서 누구 거냐 이렇게 말이 바로 나오는구나. 거기에 이제 신뢰감이 푹 빠져본 거죠. 또 거기에 최민수 바이크가 저랑 어울리겠다는 그 말에 우여곡절 끝에 883 커스텀이라는 바이크가 오게 됐어요. 경찰용에서 88 올림픽 때 쓰다가 일반 사람들한테 넘어온 거죠. 몇십 년 된 바이크죠. 또 그때는 몰랐죠. 할리는 이렇게 오래되면 될수록 더 비싸다고 들었는데 그런 바이크를 내가 이제 타는구나. 보는데 고무를 갖고 이게 굴러가? 근데 소리가 괜찮하더라고요. 일반 다른 센터에서 봤던 바이크의 소리와는 좀 많이 다르고 그래서 입문을 88년도 거 브라차 엔진이 캬브였죠. 근데 이제 타면서 고생길이 이제 시작된 거죠. 88년도치다 보니까 오일 새고 기름 새고 근데 또 거기 사장님이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계속 거기에 끌려갔죠. 사장님 오일이 새는데 이것이 정상이에요? 거기 사장님이 하는 말에 원래 할리는 오일을 보충해가면서 타는 거야. 이 정도 새는 것은 일도 아니요. 그래요?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거기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할리는 6일 고치고 하루 탄다고.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한번 맡기면 함흥차사예요. 함흥차사. 그래서 빨리 좀 해주라고 갈 때마다 담배 사가고 식사 때 되면 또 밥 사고 한 번 들어가면 한 일주일? 14일? 뭐 부품이 없어가지고 기다리고 미국에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중고를 구해놨다라든지 어쨌다든지 아이고 지금도 생각하면 잘못 걸리 없죠. 88년도 거라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주위에 캬브 탄 사람들 보면 대부분 그러던데 혼자 다니기가 좀 겁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불시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뭐 가다가 볼트가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같이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왔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죠. 그러면 뒤에 사람이 밀어주는 거죠. 그때 배운 경험인데 시동 거는 방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오르막길을 찾아야 돼요. 오르막길로 바이크를 가져간 다음에 내리막길에서 기아를 2단이나 3단으로 놔두고 클러치를 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탄력으로 쭉 내려오다가 클러치를 탁 놓으면 푸둥 걸릴 때가 있어요. 그때 이거를 엄청 당겨주면 푸둥 푸둥 탁 걸리게 됩니다. 근데 그 타이밍을 못 잡으면 다시 올라가고를 반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다른 바이크에 비해서 가벼웠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래도 안 되면 거기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견인을 부탁하는 거죠. 뭐 견인 부탁할 때도 뭐 그냥 하면 되간대요. 전화도 한 손이 아닌 두 손으로 공손하게. 그래갖고 있다가 한 번은 제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자기가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선배가 와야 같이 고치더라고요. 근데 뭐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 내가 뭐 다른 사람 릴레이를 못 잡아도 내가 잡았네 어쨌네 뭐 하면서 주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어저께 뭐 노래방에 갔는데 뭐 어쨌다느니 술에 맞아 없다느니 그래서 내 거를 못 봤다느니
결국은 그 선배가 안 왔기 때문인데 그러다 한 번 이제 성질을 냈어요. 아 뭐요? 어이, 내가 오토바이 사놓고 지금 뭐하는 짓거리여? 그랬더만은 그 사장님이 하는 말이 너는 어떻게 민수가 그래? 아니 좀 그런 것까지 담냐 너는?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뭔 소리야? 뭐 최민수가 성격이 뭐 근다 이거예요. 자기가 친구인데 그래서 또 주변 말로 또 사람을 또 이렇게 정신을 빼놓게 하더라고요. 다른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그 센터에서 나오게 된 계기가 계속 혼자 타다가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처음으로 인터넷 카페에서 다음 카페 할리 데이비슨 카페이죠. 거기서 이렇게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처음으로 나가게 됐는데 퍼지게 됐죠. 스베루라고 하던데 기아가 달아붙다고 할까요? 점점 속도가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서버리더라고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같이 간 사람들 저 때문에 다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거기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죠. 아 사장님 이만저만 해갖고 오토바이가 서붙는데 좀 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이 모처럼 휴일이라 쉬고 있는데 왜 그래 자네는 그냥 용달 저기서 불러갖고 그냥 가. 너무 무책임하게 말하더라고요. 각자마다 입장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같이 갔던 사람이 광주에는 광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제일 유명했죠. 그때는 그 당시 때는 광성 앞을 지나가는데 전부 다 바이크가 큰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는 내가 얻는 바이크가 없는갑다. 선입견을 갖고 있었죠. 기존에 다녔던 센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 거기는 뚜껑만 열어보면 한 50부터 시작해. 거기로 안 간 걸 천만다행으로 알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광성 센터 사장님이 오셨는데 속으로 겁을 많이 냈죠. 아 이거 수리비 이제 엄청 나오겠구나. 그런데 귀인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를 얻게 된 거죠.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좋고 견인비도 안 받고 이렇게 오래된 바이크들은 부속 구하기도 힘들다. 차라리 내가 구할 수 있으면 인터넷 카페에다가 중고를 부품을 구해갖고 와라. 그러면 공인비만 받고 해주겠다. 와, 기존의 센터하고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사실 이만저만 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해서 조금 그랬습니다. 그랬더만은 센터마다 다 그런 얘기를 한다. 오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때서야 오해를 풀게 된 거죠. 지금도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어른거리는 것이 뭐냐면 이 젊은이들이 할리 데이비슨을 접하는 데 있어서 그 접근성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대중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젊은 친구들이 타기에는 가격 차이도 물론 있지만 하지만 그 리스 조건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 공유도 좀 필요하고 저도 만약에 그 당시 때 리스가 있었다는 것이 알았으면 아마 새 거를 샀을 거예요. 그때 할리는 45%인가를 내면 나머지 무이자 리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몰랐죠. 그때 그 광성 사장님하고 그때 그 좋은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할리를 타는 사람들이 다른 모범적인 행동을 우리 스스로가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할리의 퀄리티를 올리자. 수능 볼 때 우리 클럽 회원들이 나가서 운행도 좀 해주기도 하고 할리 타고 나와서 멀리 가서 밥 먹고 사진 찍고 오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정기적으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한번 가보자. 내가 또 벽화를 그리니까 체험도 한번 해보자. 꼭 할리 타고 밖에 나가는 사람들이 놀러만 다니는 게 아니라 질주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성도 분명히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주고받았었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88년도 커스텀 바이크를 처음에 입문하게 되고 그 다음에 883R 이거 정말 민첩하고 속도가 좋더라고요. R 그 다음에가 48 캬브에서 이제 883R 인젝션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캬브 타는 사람들하고 조금 더 많이 어울리기도 하고 정보 공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그 편을 가르는 것처럼 할리는 인젝션 주면 안 탄다. 그거 탈 바에는 뭐 더 좋은, 더 성능 좋은, 더 좋은 바이크를 타지. 감성으로 타기 때문에 우리는 캬브를 탄다. 이런 말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캬브 타는 사람들한테만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좀 선입견이 밖에 있다가 인젝션을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타려고 하는 그런 계기가 생겼는데
그래서 그 광장 사장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죠. 아 이만저만해서 인젝션을 탈까 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다 장단점이 있지만 시대에 맞는 바이크를 탔으면 한다 이렇게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젝션으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캐브는 캐브의 멋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고생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 그 향수, 아날로그 이런 요소들이 너무 많이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한 점이 더 많거든요. 신호 대기할 때 제외하고는 땡기면 인젝션이나 캐브나 그냥 다 붕 이렇습니다. 신호 대기할 때, 정차할 때 이때만 소리가 차이가 좀 날 뿐이죠. 캐브는 말 그대로 말발굽 소리가 나고 인젝션은 일정한 엔진 배기음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캐브라고 해서 또 말발굽이 다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쇼블 같은 경우는 더 잘 나고 인젝션 위에 딱 이제 앉아서 당기는데 이게 뭐예요? 오는 느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캐브는 당기면 당길 때마다 이것이 진동이 그대로까지 싹싹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나와 바이크가 하나라는 딱 생각이 들어요. 길이 좋거나 안 좋거나 그대로 몸으로 다 이렇게 배의 진동과 허리 척추의 그 뼈로서로 진동이 그대로 오거든요. 인젝션을 타니까 이거는 뭐 소리만 할리지 너무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무늬만 할리인 바이크를 타는 느낌? 올라오는 그런 느낌들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좀 심심하다는 느낌?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또 진동도 올라오는 것 같고 할리를 타는 것 같고 뭐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할리를 타면서 할리는 개성인데 어떻게 하면 나만의 개성을 잘 살릴 수 있을까? 바이크를 전부 다 이렇게 뭐 좀 독특하게 꾸민다든지 머플러를 바꿔서 소리에 어떤 차이점을 둔다라든지 핸들의 포지션을 여러 가지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연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색을 한다라든지 랩핑을 한다라든지 수전사를 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자기만의 개성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저는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을 그려야겠다. 근데 바이크에다가 그림을 그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헬멧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면 헬멧에다가 그냥 반모에다가 페인트 칠해가지고 그림을 제 얼굴 보고 그리고 그 코팅하는 거 그거 뿌려주고 반모를 쓰고 다녔죠. 도시 내에서는 그렇게 뭐 사고 날 확률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반모 외에 다른 헬멧을 쓰게 되면 그 옷의 핏은 딱 이렇게 다 있는데 머리가 이만한 거예요. 마치 우주인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할리는 폼으로 타는 건데 너무 자세가 언밸런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모를 쓰고 다녔죠. 헬멧에 그림을 그리다 보니 우리 집도 좀 그려달라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지인분 집에 바이크 분은 초퍼를 타고 다니는데 그림으로 자기 모습을 그렸던 뭐 그런 것들도 있죠. 신발 같은 경우에서 좀 이렇게 할코 같은 데서 이렇게 신발을 사게 되면 앞에 굽이 너무 두꺼워요. 너무 두꺼우면 기아를 바꿀 적에 발끝으로 이렇게 넣어서 바꿔야 되는데 깊게 넣어야 되더라고요. 깊게. 그러니까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또 근당에서 그 서부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빼쪽한 거 있잖아요. 그것은 너무 좀 서부적이고 그거를 좀 그 신발에 맞춰갖고 옷을 연출하는데 무리가 많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을 고를 때는 무릎까지 올라오는 부츠보다는 이 정강이까지 올라오는 부츠 중간 사이즈 그쪽 부츠가 어떤 옷을 입더라도 좀 연출하는데 편했던 것 같아요. 청바지를 입던 뭐를 입든 간에 뭐 웨스턴처럼 이렇게 빼쪽한 거 말고 그렇게 하면은 어떤 옷을 입더라도 코디가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 같은 경우에 이대로 타면은 뭐 좀 많이 그러니까 가죽 조끼 같은 거 사람들 만날 때는 이걸 벗고 만나고 또 바이크를 탈 때는 입고 다시 타고 그 레자나 그런 것보다는 가죽 소재를 조끼로 입는 것이 안전상에 좋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 멋을 내려고 전부 다 가죽 옷을 입은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넘어지거나 쓸릴 때게 가죽으로 이렇게 쓸리게 되면 조금 더 덜 까이고 피부를 보호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죽을 많이 입더라고요. 저도 솔직한 말로 이번에 사고 났을 때 가죽 잠바를 입고 사고 나서 그나마 덜 다치게 됐죠. 또 할리는 장갑이 노란색입니다. 그 노란색인 이유가 미국의 어떤 할리 데이비슨 광고를 만들 적에 거의 노란 장갑을 쓰고 이렇게 체크 남방에 청바지를 입고 나오는데 그 컨셉이 왜 그런가 봤는데 그분들이 직업이 다 용접공입니다. 용접공. 그래서 그 장갑 노란 장갑이 용접할 때 쓰는 장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용접하는 사람들이 뭐를 이렇게 만들고 깎고 용접하다가 퇴근 시간 끝나고 당구장이나 갈까? 간단히 맥주나 마시러 갈까? 그럴 때 체크옷을 그 입던 그대로 옷을 갈아입고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용접팀 작업복에 노란 장갑 끼고 그대로 이런 컨셉들을 많이 광고에 나오는 바람에 대부분의 장갑들이 그런 거를 표방해서 노란색 장갑을 많이 끼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왜 노란색 장갑을 낀가 했었죠.